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남원 운봉의 농축산물 직매장과 체험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군산의 한 조합 아파트 공사가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조합원 100여 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이 특별 할인 판매됩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1년 가운데 가장 춥다는 대한이었는데요.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찬바람에 미세먼지가 걷히자 바깥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권대성 기자가 전합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쉴 새 없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이어진 등산로. 제법 큰 물소리가 산을 채우고 등산객들의 발길이 북적입니다. 하루 만에 강해진 찬바람에도 산행의 즐거움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겨울이라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떠한 운동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도 풀고 또 딸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정도 많이 더 들고요. 녹색 운동장이 축구 동호회 회원들의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공을 쫓아 뛰고 소리를 지르는 선수들은 열기를 뿜어냅니다. 뜨거운 건 응원을 하는 벤치의 동료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터진 골에 추위는 물론 한 주의 피로도 날려버립니다. 솔직히 추운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춥다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같이 함께 운동하면 그만큼 또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같이 축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체감 온도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찬바람에 말썽을 부린 미세먼지가 밀려나 공기질은 좋았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남원 운봉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서 건립한 농업 6차 산업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직매장, 농가식당, 체험시설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시설은 번듯하게 지어놓았지만 운영은 겉돌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6차 산업시설입니다. 농축산물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지만 모두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 16억 원이 투입됐고 이 가운데 80%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한 영농법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20일 전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축산물 가공체험시설도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보조금을 포함해 4억 원이 들어가 2015년에 건립됐지만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세지 공장인데 네. 아예 운영을 안 했죠. 여기는 아예 문 닫아놓고 운영 안 했었어요.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 판매, 체험으로 연결하는 완벽한 6차 산업 시설을 갖췄지만 결과는 기대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영농법인 측에서는 비수기이고 운영자금 부족에 운영 주체 간의 갈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관광객 위주로 해서 체험장하고 집판장 연계해서 영업을 좀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한 경영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자구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영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남원시 등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시가 제2정수장 부지를 사들인 조합 아파트 개발 업체가 수년째 대금을 내지 못하자 결국 계약 해제 방침을 정했는데요. 당장 내 집 마련의 꿈과 수십억 원의 계약금마저 떼이게 될 처지에 놓인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한 개발업체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낙찰받은 군산 제2정수장입니다. 부지 대금 190억 원 가운데 170억 원이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개발업체 잔금과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최고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는 의무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최고를 하고 최고 기간 내에 이제 전대금 납부 이행을 안 하면 그때 해지 통보가 되는 거거든요. 군산시의 계약 해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 꿈은 물론 이미 낸 30억 원 가량의 계약금마저 날릴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은 군산시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개발업체에 끌려다니다 피해만 키웠다며 유치권 행사에 나서는 등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지금까지 뭐 10년 이상, 뭐 20년 이상 조금씩 모아갖고 이 서민이라는 게 돈이 뭐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이런 돈들을 한 번에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겨우 활용 방안을 찾은 군산 제2정수장 개발 사업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이면서 조합원 피해와 법정 싸움이라는 후유증만 남기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10%씩 할인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김철 기자가 전합니다. 완주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으뜸 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늘렸습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추석부터 당초 5%인 할인율을 10%로 확대했습니다. 5%의 추가 할인은 군 예산으로 부담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추석 상품권 판매액은 1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난 3억 3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화폐를 발행해서 특별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10% 특별 할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 폭이 커지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5만 원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할인 폭이 큰 것 같고. 지역 상품권의 발행 규모가 큰 군산시는 올해도 10% 할인을 위해 정부에 할인폭 10%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을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10%씩 할인합니다. 그동안 대형마트가 명절 때마다 카드사와 손을 잡고 10% 안팎으로 할인하자 이에 맞서는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도 10% 할인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지금 10%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연간 판매액의 절반 이상을 추석과 설에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할인율 10%가 골목 상권의 매출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상품권을 10%씩 할인하는 자치단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정부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 발표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거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각각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익산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가 적극 검토되고 있고 머지않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갈수록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며 전북목 찾기에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정부가 호남 출신을 중용했다고 자평했지만 광주, 전남과는 달리 전북은 차관급과 청와대 수석급이 계속 줄고 대통령 공약인 연기금 대학원과 군산의 경제 대책도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 호남권 행정기관 가운데 92%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면서 최근 춘천 사무소에서 강원지방통계청으로 부활된 사례 등을 참고해서 전라북도가 전북목 찾기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SRF 폐기물 발전소 사업자에게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이 낸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폐기물 발전을 신청할 때 해당 지역에서 3차례 이상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전주와 나주 등에서 주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폐기물 발전소가 추진돼 문제가 된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전북대 병원의 부지 확보율이 20%대에 그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군산 전북대 병원 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사업 부지 10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2만 4천 제곱미터를 확보해서 매입률이 2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토지 소유주 39명 가운데 12명만 토지 매입에 응했다며 9월까지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도심에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공영 주차장 4곳을 조성합니다. 전주시는 인후 2동에 13개면, 평화 1동에 35개면, 만성지구에 80개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상반기 안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풍남동에 있는 민간 소유의 빈터를 빌려서 80개면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7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전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176명이 신청해서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8월 말에도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 59명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수입차 주인인 A씨가 오늘 오후 전주의 한 수입차 판매장에서 자신의 차를 야구 방망이로 부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에 산 새 차에서 수리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판매장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차를 부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매장 측은 수리 차량을 판 사실이 없고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과 대법원에서도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한 농산물 가공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온 창고 한 채와 농산물 등이 타면서 소방서 주산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추위는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구름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